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시리즈로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범죄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정한 범죄별로 경찰이 실제 피의자에게 물어봤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왜 물어보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절도 관련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은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다음으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있다면 이때 네, 누구누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녹화를 원하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전과 및 검찰 처분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범죄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어떤 특정 교도소에서 언제 출소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병역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네요. 병역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 학력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국가로부터 연금 기장 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요.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혈액형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무슨 형이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던가 특히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거나 지능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일부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검사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애 등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과 월 수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경찰이 이렇게 재산관계와 월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좀 하기 위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큰 금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산도 없고 월 수입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이 사람이 큰 금액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재산과 월 수입이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금전 거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월 수입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는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현재 직업을 물어봅니다. 현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누구 소유의 집입니까? 라고도 물어보네요. 이때 누구의 집인지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돈이 궁하기 때문에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은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 부정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피의자는 2023년 언제 어떤 커피숍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체포된 이유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제가 도둑질을 해서입니다. 언제 어떤 물건을 절취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쯤에 제가 어디서 무슨 물건을 훔쳤습니다. 지갑을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지갑의 색상 그리고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자세하게 진술을 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데 지퍼가 달려있는
장지갑 형태의 지갑으로 보였고 안에 신분증도 있었고 카드가 몇 개 있었고 돈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더 나아가서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그 지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안에 있는 현금을 빼고 교통카드 한 장을 제가 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경찰이 범죄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평소에 일거리가 있을 때는 일을 하러 나가고 일이 없을 때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의자 본인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CCTV를 보면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물어봅니다. CCTV상에 보면 피의자가 자리를 옮겨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갑을 발견하고 훔칠 의사로 자리를 옮긴 것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관이 당시 어떤 방법으로 지갑을 절취하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때 피의자가 지갑이 보여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았고 지갑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뒤로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갑 주인이 올까봐 카페를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건 관련해서 피의자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라고 답을 하면서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경찰서 수사관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들은 이 사람의 신변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었고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법경찰관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피의자는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상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신다면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